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월 주간모의고사 제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초반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마음가짐들이 조금 흐트러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다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1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늘 어휘를 묻는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이 시간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테니까 몰랐던 단어들 지금 외우시고, 그리고 알았던 단어들도 한번 복습 삼아 단어는 이렇게 꾸준하게 시간의 시차를 좀 가지시고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뭐 단어장도 나갈 거고, 그런 단어장을 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반복해서 단어를 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utilize라는 단어가 밑줄에 거져 있습니다. utilize는 뭔가를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고, 요거랑 가장 가까운 유의어는 1번 employee. 요 단어 아시죠? employee는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하다의 느낌도 물론 있지만 이용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외려 고용하다는 employee보다는 hire 요 단어를 더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하다라는 뜻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렇네요. employee 이용하다 놓치지 마시고. 2번의 generation 만들어내다라는 뜻, 3번의 resolve 문제를 해결하다. 이 단어는 문제를 해결하다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결심 또는 결의하다라는 뜻도 같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필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필기하면서 외우세요. resolve 결의하다, 결심하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요, resolution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이게 뭐 결의안, UN 결의안, resolution of U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결의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attract는 유혹하다, 매혹시키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captivate이란 단어, 뭔가를 사로잡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captivating, ing 붙여서 매력적인,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죠. so-called, 소위 또는 뭐 말하자면 이 정도의 느낌. 이게 so-called, as it were, 이게 정답이었었고요. 이 내용은 우리 한번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번 needless to say, 중요하죠.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needless to say 다음에 나오는 내용,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기억해 두시고, 이 dismay란 단어가, 이 단어는 그냥 단어 자체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명사로 실망이란 뜻도 가능합니다. 근데 영어는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올 때 이게 의외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올 때 우리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형용사. 그래서 of use,
한 단어로 useful, 유용한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 요건 이제 of하고 연결되는 경우고 대체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는 부사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부사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 놀랍게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surprising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돼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To my surprise. 이거 이제 소유격이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놀랍게도. 요 자리에 his를 쓰면은 to his surprise 하면은 그 사람이 놀랍게도. 요게 이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와서 부사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o his dismay 실망스럽게도 이렇게 부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누가 실망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실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다. 부사 운 좋게도 이렇게 부사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오, 이런 내용이 있군요. 그래서 이 지문 보시면서 이런 3번, 4번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쯤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본문에서 이 표현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succession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adversary,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죠. 이 adversary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단어였었고요. 역경, 고난. 그런데 이 succession이 뭐냐? 많은 학생들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successive. 이게 연속하는, 연속의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succession은 명사로 연속이라는 뜻이 있다. 성공은 그냥 success만 하면 돼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success가 성공이고 여기 지금 succession 요거는 모르면 거다. 연속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묶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고난의 연속 이런 식으로요. 고난의 연속.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앤드류의 삶은 가족이 없나 봐요. 소위 얘기해서 말하자면은 이 삶은 고난의 연속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리됐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어법성 판단으로 갑니다. 자, 뭐 어법성 판단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밑줄형 어법 이런 식으로요. 밑줄 다 4개 그어주고 요 중에서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요거 선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오류형 어법이라고 해서 영어 문장 4개 주고 이 중에서 어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영작형 어법이 있죠. 우리말 주고 밑에 영어 문장 달아서 제대로 영작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밑줄형 어법은 뭐부터 해야 된다? What to ask, 뭘 묻는가. 우리 복습 삼아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밑줄형 어법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밑줄 쳐져 있는 게 무엇을 묻는 어법인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막연한가요? 절대로 막연하지 않았죠. 무엇을 묻는가? 4가지 기준에서요. 첫 번째, 동사를 묻는가. 두 번째, 준동사를 물어보는가. 이 준동사라면 뭐 투부정사, ing, ed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과거분사. 세 번째, 연결사 문법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품사를 물어보는가.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딱 잡으시고 이 중에서 얘는 동사문법. 그럼 이제 동사문법은 뭘 본다? 수, 태, 시제, 그리고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동사의 본질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준동사는 자리값 따지시고, 그 다음에 준동사의 선택, 연결사는 관계사,
접속사, 병렬. 기타 품사는 동시 동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타 품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타 품사는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의 양은 절대로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시작해 볼게요. 콜드의 밑줄을 건놨습니다. 이렇게 ed의 밑줄을 건너면은 얘는 뭘 묻는 문법? 동사 문법이 아니고 준동사로 출발하시고 준동사에서 자리값을 묻는 문제다. 떠올려 주시고. 자, 자리값 한번 따져 볼게요. 한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typical 그리고 usual experiment 실험이 여기 employ 나와 있죠. 이게 고용하다가 아니고 이용하다. 힘든 demanding 중요한 단어고요. 힘든 task 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문법 문제에서는 그냥 구조의 틀만 보시면 되고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 준동사 자리고 준동사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얘가 뭐로 바뀔 수 있다? calling, ing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선택의 기준. ing, ed를 따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 얘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대상, 명사, 목적어가 있을 거고 얘는 수동이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능동, 수동, ing, ed를 따지는 기준은 뒤에 목적어 유무를 갖고 따진다고. 뒤에 명사 있는데요. 게임이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을 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 ing. 그래서 calling 하면 이 문제는 낚인 거다라는 거죠. 뭘 놓쳤죠? call이라는 동사의 본질을 놓쳤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필기하시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call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취한다. 됐습니까? call, him, a liar 이런 식으로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다. call 다음에 목적어, 요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요게 수동의 주어 자리로 나오고 얘가 뭐로 바뀐다? be called로 바뀐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네요. 명사가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call이 능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 명사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수동일 때는 명사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call이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동사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영어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보시면은 진가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김태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교재에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뭐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면 이 문장의 오형식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문법을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개념을 좀 놓고 보시면은 동사의 본질에 대한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cold는 뒤에 명사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아니죠. 원래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뒤에 목적어 수동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형태는 괜찮다. 1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2번 receive 동사 문법으로 출발. 주변 내용 보니까 make라는 사역 동사가 보여야 된다. 이것도 우리 계속 저번 주에도 반복하는 내용이죠. 어려운 문법이에요. 쉬운 문법 아닙니다. 이 사역 동사 지각 동사도 마찬가지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지각동사는 ing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뭐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게 뭐 과거 분사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이것 말고도 다른 오형식 동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를 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얘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대상,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대상이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단 이 자리에 자동사가 나오면은 자동사는 원래 수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를 취해야 된다. 즉 능동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필기 필요하면 필기도 좀 해주세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동사 원형, ing. 물론 여러분들 요거 알죠? 이 자리에 to 부정사는 못 쓴다는 거. 그리고 과거 분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써라. 두 개의 차이점은 동사 원형이나 ing는 능동, 그래서 뒤에 대상이 있어야 되고 ed는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대상이 없다. 단 이 자리에 자동사가 나오거든 얘는 원래 수동의 형태를 취할 수 없으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를 취해라. 정리됐죠? 자, 그래서 make 사역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괄호 묶어주시고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썼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뒤에 명사 있냐 없냐 확인. 돈을 receive 받는다. 뒤에 대상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형태 receive도 나쁘지 않다. 3번의 her partner 동사 문법 아니죠. 준동사 아니죠. 연결사 아니죠. 그래서 3번은 기타 품사로 출발. her partner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걸리는 게 있나? 주변을 보니까 offer 이 단어가 키워드. 얘는 몇 형식 동사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제공하다. 언뜻 보면은 4형식 같지만 얘는 3형식. 그래서 뒤에 일정 부분의 양 목적어 돈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에게요? 파트너에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 to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으니까 3번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게 다 동사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지금 우리 주간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는 그 파트부터 제가 대체로 문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의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은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4번의 happy 얘는 동사 문법도 아니고요. 준동사도 아니고 연결사 아니고요. 고민할 거 없죠. 얘는 모르미 한다. 기타 품사. 그 중에서도 형용사 부사를 물어본다. 역시 형용사 부사를 따지는 기준은 앞에 있는 동사에 의해서 live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 그래서 4번 나쁘지 않았고요. 사실은 요거는요. and 기준에서 병렬 구조도 같이 봐야 돼요. willing하고 happy 연결될 수 있다. 둘 다 형용사 나쁘지 않았다. 오케이. 3번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offer이라는 동사의 본질에 의해서 전치사 to가 필요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오류형 어법이라고 한다. 문법은 이렇게 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류형 어법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 똑같아야 된다. 먼저 주어 동사 찾고 여기서 동사 문법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다가 준동사 있으면 준동사 문법 보시고 가다가 연결사 있으면 연결사 문법 보시고 기타 품사는 동시 동작
해피 보자마자 리브 보면서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용사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동시 동작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좀 꽤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 문법적 개념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에서 여태까지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이 출제가 되고 기타 품사는 대략 10% 정도의 비율이 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잘 정리해 두세요. 기타 품사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부터 출발하자고요? 주어 동사부터 출발해 봅시다. Researchers were fulfilled. 동사 자리에 수일치 were 수동태 뒤에 명사 목적어 없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투부정사 완성된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 있으면 나쁘지 않았고요. 자, 요때 요 false란 단어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될까? 이게 강요 동사. 그래서 이게 문장에 5형식에 있어요.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반드시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 자리에 쓱 ing를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틀려요. 이 자리에 쓱 동사 원형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틀려요. 이 자리는 오롯이 뭐만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만 있어야 된다. 1번 나쁘지 않았고요. 2번 의문사 what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조고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나쁘지 않았고 이게 동사 문법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예. 뭐 하도록 드라이브 되는 거죠? 과거분사 후치수식 뒤에 명사 목적어 없다. 수동의 형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드라이브란 단어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 이게 수동의 주어 자리에 나오고 얘가 BPP로 바뀌어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 있어야 된다는 요 문법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to 나쁘지 않은 문법. 3번 the did 주어 여기 이제 that 관계대명사 나와야 되고요.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빠져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의 쓰임 좋다. 이게 연결사 문법이다라는 거고 enable 보자마자 요 동사 본질 enable 이렇게 en으로 출발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enable, 뭐 encourage. 요 동사의 문법 포인트는 뭐였었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투부정사. 간혹 요 자리에 쓱 from 명사 ing를 붙이기도 한다. 틀려요. 이런 영어 문장 구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enable이 나오면은 빨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목적어 투부정사가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enable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from ing 말도 안 되고 지울게요. 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from ing가 나오면 안 되고 이 자리에는 to forgive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4번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구동사 외우시면 되고요. blindness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that 어떤 blindness인데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때 get은 뜻이 하게 하다 시키다 강요의 느낌 avoid 다음에 준동사 ing 목적어 동명사 괜찮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4번 하자가 없었고요.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명확하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요 구문 익숙해지셔야 돼요. 정리됐죠? 오케이. 자, 4번 정리됐고요. 이제 5번 문제로 넘어오셔서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근데 요 5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유는 선택지가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내용 하나씩 좀 볼게요. 바라건대 엄마가 여기 let 목적어 원형 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콘서트에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너무 늦다고 밤이 콘서트 가자면 너무 늦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학교도 가야 돼. 월요일날 아침에 아마 콘서트가 일요일날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it's not fair. 공정치 못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뭔가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It's not fair 많이 씁니다. 우리는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뭐 콘서트 좀 보러 가면 어떤다고 엄마는 왜 못 가게 하지? 그랬더니 Tell me about it. 요거 밑줄. 요거는 구문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말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뭐 숙제도 없는데 왜 못 가게 하시지? Tell m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뭐 좀 보내주시면 어때? 그랬더니 A가 I'm going to try it one more time. 한 번 더 쫄라야 되겠다. 그것을 한 번 더 시도해봐야 되겠다. 콘서트 가는 거 한 번 더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B가 빈칸을 만들고요. 이게 포인트였죠. 뒤에 너 알잖아. 대시 생략된 구조고요. 엄마는 바꾸지 않아. 일단 뭐뭐 하면 once 주어 동사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식으로요. 이 공무원 영어에서의 생활 영어는 철저하게 독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독해력이 심대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엄마가 make up one's mind 결정하다 결심하다. 됐습니까? 예. 너 알잖아. 엄마는 일단 한번 결심하면은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다는 거 너 알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It's worth ing, be worth ing.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 try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엄마한테 한번 더 쫄라봐. 뒤에 내용하고 맞지가 않죠. 엄마는 일단 결심하시면은 안 바꾸잖아. 너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try 해봐라. 이건 글의 흐름상 대화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Save your breath라는 표현. breath가 숨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아껴라, 숨을 아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냥 기본적인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잠자코 있어. 좀 더 리얼한 느낌은요. 깝치지 마. 이 정도의 느낌이 save your breath예요. 야, 깝치지 마. 뭐 되냐 그게? 엄마 일단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2번이 정답이었었고요. It's your fair share. 이때 share가 몫을 얘기하는 거고요. It's not fair. 부당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네 몫이야. 공정한 네 몫이야. 여기 바로 이제 fair share라는 개념. 내용이 뒤에 내용하고 이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Don't spill the beans. 이건 기억나시죠? Spill the beans. 비밀을 누설하다. 앞에 don't를 붙였으니까 비밀 누설하면 안 돼. 이것도 대화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독해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때요? 이제 제 독해에 조금 익숙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설지만 보고 맞다 틀리다만 결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반드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설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학생들한테도 이제 좀 친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문제만 풀고 답만 맞추는 학생들한테 꼭 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래스메이트에 대한 배려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수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은 좀 더 독특하고 저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풀이의 과정은 꼭 한 번쯤은 꼭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그냥 선택지부터 먼저 봅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는가?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쭉 훑어보시고 두 번째 문장 가면서 어덜트가 반복이 되고 있다. 또 보면서 어덜트 나왔고 이 문장 보면서 잠깐만 infant 이 글은
유아와 어른들에 관한 글이군. 이렇게 글감을 잡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글감 잡지 않고 문제 푸는 건 천지 차이다.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글을 읽으시면 돼요. 이 글은 유아, 인펀트하고 누구하고 어른과의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자, 올바른 독해법 기억하셔야 돼요. 독해를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핵심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정보들 참 많거든요. 좀 걷어내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스키핑 하십시오. 실력이 조금씩 더 늘면은 모르는 게 점점 더 줄어들어요. 모르는 게 점점 더 줄어들면은요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명료하게 더 정확한 정답을 유도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 저 글이 안 읽히는데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 전문가도 글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게 수두룩빽빽하다. 진가영이도 그렇고 김태은이도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도 처음 공부하는 쪽에서는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라는 거 늘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어때요? 이 지문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14개월 된 아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유아. 유아가 아기들이 지켜본대요. 어른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익스페리멘탈 실험을 실험가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 실험가를 애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근데 이 어른 실험가들이요.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워치를 보자마자 요 동사의 본질 지각동사. 그래서 어덜트 익스페리멘탈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격 보호 원형 부정사다라는 거죠. 요 자리에 투 부정사는 못 씁니다. 밴드 오버 하는 거를 지켜봐요. 밴드의 기본 뜻이 뭐죠? 요 정도는 끌어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어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밴드가 구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어른이 구부리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activate a light. 이건 뭐야? by pressing the button.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잠깐만. 버튼을 누름으로써 뭘 가지고요? 그의 머리를 가지고 뭔 말이요? 지금 중간에 한 군데가 뜨죠. activator light이라는 개념이 좀 떠요. 잘 안 잡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른들을 보는데 그 어른들이 버튼을 누른대요. press the button. 뭘 가지고요? with his head. 머리를 가지고 버튼을 누른대요. 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지금 어른들이 버튼을 뭘 가지고요? 손으로 안 하고 머리로 가지고. 전치사고 빼시고요. infant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른들의 손이 were bound. bound 정도는 끌어내셔야죠. bind라는 단어의 과거. bind 뭐죠? 묶는 거, 매는 거, bind잖아요. 얘네들이요 손이 묶여 있다고요. 뭐에 의해서? blanket. 이게 기본 어휘죠. 담요에 의해서. 요 정도는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activator light이라는 단어 이걸 우리말로 막 억지로 말 바꾸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건데 이걸 좀 스킵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독해가 뭐냐면은 영어로 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 된 내용을 우리말로 잘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작가가 우리한테 요 영어 문장을 던져주는 것은 뭘 이해하라고 그 이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라고.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버튼을 뭘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누른다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왜요? 손이 블랭킷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걸 애들이 보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were given 주다의 수동태니까 주어지는 건데 뭐가 주어지냐면은
라이트 스위치가 주어져요. 이거 라이트 스위치 뭐 하는 건데?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냥 놀이 삼아. 자,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아이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주어. who 어떤 아이들인데 요거 잘 묶으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그리고 turn on 동사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라이트 스위치를 켜요. 뭘 가지고요? 머리가 아니고 손을 가지고 켜네요. who 어떤 아이들인데 어덜트를 지금 봤다고 앞에 어덜트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 어덜트 어른은 뭐 했었죠? 예, 버튼을 뭘로 눌렀습니까? 머리로 눌렀다고. 왜요? 이 어른들의 후스 연결해서 소유격 누구누구의 팔이 묶여 있었으니까 팔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애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라이트 스위치를 갖고 노는데 얘네들은 지금 손으로 한다는 거죠. 어른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네요. 물론 다른 경우에 어른들이 이번에는 손을 갖고 노는데 머리로 애들이 누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연결을 할게요. 그냥 바로요. 자,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여기 다 데이는 앞에 있는 인펀스를 받습니다. 애들은 모모임에 틀림없다라고요. it 주어 자리에 it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은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네들은 reasoned 한 거예요. 머리를 사용한대요. 손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자, 결론. 아이들은 단순하게 액션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 이것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는 많이 들었는데 문장에서 보는 연습들이 계속 좀 연습이 돼야 됩니다. 뭐 하지 않았다라고요? 의도된 고우를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로 안 끄고 얘네들은 손으로 왜? 알고 있다는 느낌. 됐습니까? 그것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지문은 뭐에 관한 글이다? 선택지 1번. 선택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What 무엇이 body language means 의미하다 어른들에게 이게 지금 주어고 얘는 목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body language가 어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body language가 어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잠깐만, body language 뭐 글을 읽은 내용은 없고요. infant의 imitation 모방 어른들 모방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카피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인펀트들은 판단할 수가 없대요. 어른들의 무브먼트 뭔가 reasoned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능력 이해하는 거 왜를 이해하는 겁니다. 뭘 뛰어넘어서요. 어떻게 불을 어떻게 켜는가 손으로 켜는가 머리로 켜는가 애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손으로 켜고 어떨 때는 머리로 켜고 문제의 정답은 4번 명료하네요. 중간에 좀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 보시면서 내가 못 봤던 부분들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유지 문제. 일단 선택지 먼저 볼까요? 1번은 빨리 그냥 스캐닝 하시고요. 2번 레이벌 노동. 요 단어는 잘 안 잡히시는 단어고요. 해피니스 행복 뒤에 접히는 거 없었고요. 적어도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다. 노동에 관한 글이구나. 그리고 이제 소사이어티가 반복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하고 노동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기에 주목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전치사고 별로 의미 없고요. 중요한 점은 와디아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언제요? 우리가 믹스한답니다. 이런 단어 놓치지 말자고. 노동과 땅을 신의 땅을 믹스할 때 내용은 추상적이고 잘 안 잡혀요. 이게 싹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로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거다.
상당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여러분들은 작가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잘 안 잡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노동이라는 개념에 집중한다는 거죠. 작가가 지금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볼까요? 우리는 가치를 더한대요. 땅에. 뭐 함으로써요? 이 땅을 워킹함으로써. 잠깐만. 여기 워킹이라는 단어를 작가는 왜 썼을까? 앞에 뭐하고 연결? 일을 한다는 느낌? 그렇지. 노동. 이런 식으로 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지금 일을 한다는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에 가치를 더한다는 게 이 문장이고요. 세미콜론 저는 안 읽습니다. 왜요? 앞에 내용 잡았으니까 보충, 부연, 이퀄의 관계, fertile 잘 안 잡힐 수 있고요. 더더욱 안 잡히는 게 요 휴경지라는 단어, fallow 쉬는 땅 이런 게 잘 안 잡혔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하자고? 스킵 건너뛰어. 그래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됐지? 어디에? 노동이라는 개념에. 자, 이런 건 그냥 보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It is 지금 앞에 in 전치사고는 저는 빼고요. It is that. 자, 요건 하나 나온 김에 정리. 필기하시고요.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명사 대시 나오거든. 요 it is that은 강조 구문. 뭘 강조하는 거지? 요 명사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it is that을 빼시고요. 나머지 내용만 갖고 글을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요 명사에 주목하세요. 왜? 강조했으니까. 좀 볼까요? 뭘 강조했죠? 역시 우리의 노동을 강조하네요. 얘는 is 동사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가치의 원천이다. 노동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it is that을 빼시고요. it is that은 labor를 강조하려고 쓴 옷을 입힌 강조 구문이다. 자, 보세요. 기능어 this 지시형용사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 역시 어디에? 우리의 노동에. 이 문장 어렵습니다. make it 목적격 보호 형용사 대절. 요거는 지금 뒤에 대절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사용했다. 그래서 대디아를 올바르게 한다. 뭐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힘. 즉 우리의 노동이 대디아를 올바르게 한다. 대절은 느낌 잘 안 올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스킵할 거고요. 자, 이제 위드로 넘어갑니다. 요 homo fable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은 대시를 안 읽어도 되는데 몰랐다면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왜? 이퀄의 관계 보충 부연하니까. 잠깐만. 노동의 인간, 일하는 인간 becomes 동사 표시해 보시고요. 전치사하고 잘 묶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남는 명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a central. 얘가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물론 뒤에 figure를 꾸며주고 있고요. rather than 뭐보다는 peripheral 주변의라는 뜻인데 peripheral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거거든. 몰랐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은요. 이런 부분들을 뭐 한다고? 스킵. 지금 내가 읽은 정보는 딱 하나예요. 노동 굉장히 가치 있나 봐요. 노동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 그 흐름만 잡아주시면 되죠. 뭐. 다시 전치사고 연결돼서 스테이터스나 언어는 흘러간대요. to 어디로? 아리스토크래스 잘 안 잡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자격을 부여받는데요. 뭐에 대한 자격이죠? 거대한 랜드 홀딩에 대한 자격을요. 하지만 됐습니까? 역사는 얘네들을 패스한대요. 이때 댐은 앞에 있는 아리스토크래스를 받습니다. 됐죠?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요것 때문에 역사는 얘네들을 패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내 말 맞죠? 중요한 거는요. 항상 모르는 부분들은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모름이
문제를 푸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스키핑하고 스킵해도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있을 거다고. 뭔데? 작가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노동이 가치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예, 노동이 중심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죠. 인타임 전치사고 버리시고요. elevation 뭐에 대한 labor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필한다는 느낌 뭐에 rising 이 단어 여전히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그냥 빼자고. 자 빼고요. 내가 읽은 정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읽으셨어요? 노동이 뭐 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얘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읽은 정보는 요게 다. 선생님 이거하고 답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ownership 뭐에 대한 property 재산. 재산 소유는 뭐로부터 나온다?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잠깐만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산 소유 1번 좀 보류 2번 노동은 아주 중요한 이상 어디에? 아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얘네들 사회에서는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상적인 거다. 읽어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잡혔어. 2번도 보류. 3번 accumulation 이게 축적 모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적인 private property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성공의 원천이다. 에이 안녕히 가세요. 너는 절대로 아니다. 스무스한 아주 매끄러운 트랜지션 이동 어디로? 요 사회로. 이것이 뭐 사회적 어떤 프로그레스에 대한 진보 발전에 대해서 이센셜 필수적이다. 이 느낌도 없어요.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너도 안녕히 가세요. 자 이제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답을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실력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aristocratic 귀족. 노동은 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이다. 말도 안 되는 느낌. 재산에 대한 소유는 어디에서? 노동에서. 즉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려고 한다. 1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크라틱이 아까 나왔었죠. 요거 한번 봐볼게요. 문장 구성이 좀 어려워서 요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요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요 데디아를 잘 보셨어야 돼요. 얘도 좀 지울게요. 자, 요 데디아 보세요. 요 데디아가 지금 이제 이트를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데디아는 올바른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디아의 주어 동사 대절 맞죠? 나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는데요? 땅 조각. 나는 땅을 갖고 있어요. 요 랜드 밑에다가 대문자에 있어 보세요. 위치 어떤 땅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땅이에요. 뭐 함으로써? 이 땅을 개간함으로써 클리어 땅을 이렇게 개간한다는 거야. 깨끗하게 치우는 느낌이죠. 그리고 더 웰 요게 B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우물인데 내가 만들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만든 거야. 뭐 함으로써요? 이 우물을 팜으로써 내가 만든 거야. 즉 내가 노동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마 찍고 animals C 이런 거 바로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의 시작점은 땅, 우물, 동물이에요. 이 동물도 어떤 동물이죠? 내가 기른 동물이고요. 내가 fat에다가 en 붙이면 동사 살찌우다. 내가 살찌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내가 개간을 했고 우물도 내가 팠고 동물도 내가 길렀다고.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가치, 내 것이 될 수 있는 작가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정리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봐야 돼요. 자, 로크의 세계에서는
지위나 명예, honor. 얘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은 오토크래스로 흘러가요. 귀족으로요. 그러니까 귀족은 지위나 명예는 있어요. 그런데 요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는 요 귀족은 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뭐에 대한 자격인데요? 거대한 땅을 홀딩, 잡을 수 있는, 즉 땅 소유권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패스, 지나쳤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뭐가 없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이하로 새로운 경제적 현실이 과정 속에 있어요.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요? 부라는 개념을 바꾸는데 어디로? 귀족에서 요 단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많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족이 나왔으니까 요 단어 보면은 이게 뭐죠? 이게 burgesses, 부르주아를 얘기하는 거야. 중산층. 그래서 귀족은 노동을 안 하니까 얘네들은 가치가 없어요. 역사는 얘네들을 다 패스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요? 부르주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실질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뭐에 의해서요? 노동에 의해서. 아, 그래,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귀족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귀족은 다 패스시켰다는 거죠. 내용은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8번 주제 문제. 선택지부터 먼저 좀 볼까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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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아, 이 글은 목표에 관한 글이군.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쭉쭉 읽고 갈게요. 네트워크, 토럴 시스템, 뭐에 대한? 목표에 대한 네트워크나 토럴 시스템은 더 쉬워진대요. 수행하기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if 어떻게요? 단지 한 가지 목표가 확인이 되면은 전체 조직을 위해서 한 가지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은 됐죠? 이 목표를 실현하는 건 대단히 쉬울 거다. 그리고 and 논리의 방향에 갔습니다. if절 앞에 있는 if절 똑같은 느낌. 개인이나 부서가 각각 이렇게 유일하게 그 목표만 펄수 쫓는다면은 추구하다 펄수 추적하다 쫓다라는 뜻. 그래서 목표가 딱 하나가 설정이 됐어. 하나만 쭉 쫓아가면 이거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되죠.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환경 속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멀티플 골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만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 부분 안 읽습니다. 뭔데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니까.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설명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은 뭐 해야 된다라고요? 요게 키워드. 때문 앞에 있는 멀티플 골스를 받는 거고 prioritize, priority, 우선순위를 정하다.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 prioritize라는 단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실력이 미천해서 그럼 이 문제 틀리시면 되고요. 됐죠? 뭐 찍어 맞추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틀리면 되는 거죠. 뭐 아직 처음인데.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1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중요성. 다양한 것을 하나의 목표로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멀티플 골스를 잘 수행해낼 수 있다. 내용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조직의 목표들을 뭐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2번이 너무나 명쾌하다. 얘네들은 뭐 아무리 읽어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잘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9번 빈칸 완성으로 넘어갑시다. 자, 빈칸 완성 푸는 세 가지 기준 기억나야죠. 일단 메인 아이디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두 번째 투 개념. 그리고 빈칸을 기준으로 전후관계 논리. 어떤 관점에서 논리의 방향이 같니? likeness.
다르니 difference. 이때 뭐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부정어 놓치면 안 돼. 인과.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마지막으로 오답을 소거할 수 있으면 된다. 끝. 그래서 항상 빈칸 완성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잠깐 쫓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좀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할게요. 갈비지 정도는 끌어내야 돼요. 쓰레기, 부엌에 쓰레기가 있어요. 시작합니다. 뭘요? 스멜. 쓰레기 냄새가 나나 봐. 부엌에 계속 머무른다면은 뭐 없이요. 갈비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계속 있으면은 그 스탠치는 곧 사라지기 시작한다. 페이드. 이 정도는 끌어내셔야 돼요. 스탠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추 가능해요. 뒤에 내용 좀 더 볼까요?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이런 시그널도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working,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one, thing로 끝이 나는 단어들은 다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수식합니다. 새로 걸어 들어오는 누군가, 어디로? 부엌으로. is likely to remark on, 뭐에 대해서? 지금 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계속 부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더니 stench라는 게 금방 fade out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 사람은 어떨까? 모르는 거 그냥 빼세요. 안 잡힐 수 있으니까. sensory adaptation이라는 것은 preservative aspect인데, 죄송합니다. pervasive, 만연한 어떤 측면, 우리 삶에서의 뭔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sensory adaptation.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이제 읽혀져야 돼요. 아주 명료하게. 이제부터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네가 옷을 put on, 입다. 아침에. 너는 이 옷을 느껴. 처음에는. 하지만 sensory adaptation, 이것은 금방 사라지게 된다. 옷을 입었어. 처음에는 이걸 느끼다가 시간이 가면서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나? 우리 안 보잖아. 또 나와요. wearing, 입다. 뭐를요? 반지를 입다 하지 마시고요. 서로 내가 지금 리스트워치를 모를까봐 손목시계 빼고, or 어차피 논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반지를 입다 하지 마시고 반지를 끼는 거야. 처음에는 이 반지에 대한 느낌이 와. 피부에.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은 더 이상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반지가 있는지를. 나 뭔지 알겠다. 이런 걸 sensory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daptation이 적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지금 부엌에서 냄새 나는 거, 지금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쓰레기 냄새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stench, 악취를 얘기하는 단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는. 처음에는 냄새가 나는데 계속 있으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 들어오면은 foul, other, 이게 향기. foul, 뭐 이게 악취가 나는 향기.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봐요. foul, other 하면은 이게 악취를 얘기하는 거야. 악취에 대해서 remark on, 언급을 한다는 거죠. 무슨 냄새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반지 끼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내가 반지를 끼웠는지 모른다고. 처음에는 옷의 느낌이 오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 옷의 느낌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소재는 서로 다르지만 논리의 방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물을 얘기합니다. 풀에 찬물. 처음에는 굉장히 찬 기운이 느껴지다가 어때요?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찬 게 느껴지지 않죠. 나 뭔지 알겠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한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일 거다라는 거죠. Namely that, 삼각형. 저는 사실은 요 다음 문장 보면서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나? 이런 식으로요.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방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앞에 not이 있으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한다가 포인트야. obvious 분명한. 이렇게 정화사 덜을 붙이면은 분명한 것들, 분명한 것 그냥 명사처럼 추려해 주시면 되고요. 분명한 것을 무시하게 해준다고요. 여기 이제 allow라는 동사랑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allow도 동사의 본질상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해지면은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2번 정답이죠. 익숙해졌어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는 느낌, 신경 안 쓴다는 거, 매번 체크해보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명료했고요. 3번 중요합니다. 해석할 수 있나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필기.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해준다.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한다. Do away with, 제거하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어가 오리진이었다면은 이거는 꽤 논란이 돼요. 얘도 되지 않나? 원래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익숙한 것은 없어진다.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진다. 맞죠? 근데 오리지널리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지울게요. 얘는 뜻이 뭐였죠? 오리지널리티. 나온 김에 이건 정리해. 두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송합니다. 다시 지울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기원의 또 하나가 독창적인.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고요. 오리진이라는 명사를 쓰는 거고 독창성일 때는 영어로 오리지널리티를 쓴다는 거죠. 이게 독창성.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독창성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오리진 하면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고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빈칸한성 문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냐면은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과학적 지문이기 때문에 뭐 혈류를 타고 그 피라는 개념이 스캔하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답은 쉽습니다. 뭘 떠올리자?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떠올려 보자. 자, 코끼리 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귀는 커요. 듣는 것 이외에도 귀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거 나온 김에 정리하세요. 이 serve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serve의 기본 뜻이 뭐죠? 제공하다, 주다가 기본 뜻이에요. 됐죠? serve의 기본 뜻이 뭐라고요? 주다, 제공하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serve 다음에 as가 나올 때 또는 serv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serve는 역할을 하다의 뜻이에요. 이런 게 독해를 잘하는 사람의 꿀팁이랍니다. serve as, serve to 부정사 많이 쓰거든요. 이때는 주다, 제공하다의 느낌보다는 몸으로서 역할을 한다. to 부정사인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귀는 듣는 것 이외에 귀는 듣는 것 이외에 됐습니까? 듣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 이제 다른 역할, 귀의 다른 역할 여기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자, similar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소재만 다르죠. 아까 similarly 요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similarly 나올 때 위에서는 이제 시계 차고 모르는 것처럼 이번에는 물 들어가면서 익숙해지는 거, 시계 차니까 이제 뭐 내가 익숙해진 거 그런 건 이제 sensory adap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위에서는 코끼리가 나왔는데
꽃길이 이상하죠. 예. 이번에는 뭐가 나오죠? 예. 여우가 등장합니다. 페니 팍스라는 게 있어요. 이 넉터널이 이제 야행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야행성 동물인데 이런 데서 발견이 된대요. 얘도 꽤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데이 동그라미. 저랑 같이 수업 쭉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주, 앞주, 대명사 주어는 앞문장 주어. 그래서 요 앞문장에 대한 주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거를 봤네요. 여기 지금 한 문장이거든. 앞주. 그래서 요거는 ears를 봤습니다. 귀는 제공해 준대요. surface area를요. 뭘 통해서요? runs 하는 거 뭐를요? 네트워크를 blood vessel에. 뭔 말이에요 이게? 느낌 많아요. 스킵.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싹박하게 의미가 안 들어온다. 빨리 버리세요. 아직도 읽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잘 잡힐 것 같아요. 동물이 뜨거워지면은 blood vessel은 expand하고 rise 한답니다. 피부 위에. So that 그래서요. blood running 뭘 통해서요? 이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대요. 에어에. 뒷부분은 안 잡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계속합니다. ears에 대한 spreading 그리고 ear flapping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뭐 부사 신경 쓰지 말고 보여지는데 언제 보여진다고요? 얘네들이 서 있을 때요. 어디에서? in the shade 응달. 앞에 뭐하고 연결?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응달. 결정적인 게 이 다음에서 나오죠. 조금 정리하고요. 핫데이스의 응달에서 얘네들이 ears 가지고 because of 뭐 때문에요? high temperature 때문에요. 아, 잠깐만 이 귀가 듣는 거 말고 지금 내가 읽은 정보가 뭐죠? 날씨가 더울 때. 됐습니까? 예. 응달에서 기온이 올라갈 때 무슨 액션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ear flapping 귀를 이렇게 펄럭이는 건데 이거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러한 액션이 한다고요. 에어 커런트를 어디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걸 갖다가 increase 뭐 이렇게 늘려줘서 블러드가 이게 이제 키워드. 요 단어 쿨 시원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쐐기를 박죠. 바디 템퍼러처의 온도를 reduce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읽은 정보는 뭔데? 아, 날씨가 더우니까 뭐 한다라고 귀를 이용해서 이 더위를 쿨해 주는 거, 그다음에 더위를 이렇게 리듀스 줄여 주는 거, 온도를 무엇에 관한 글이다? 낮추는 역할. 1번 정답이네요. 오버히팅을 막기 위해서 쿨링 디바이스 어떤 차갑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귀다. 2번 방식 프레데터 포식자를 듣는 방식 귀 말도 안 되고요. represent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 뭔데? 지위 그룹 내에서 지위를 보여주는 게 귀 상징이다 말도 안 되고요. 펑션 기능합니다. blood vessel을 keep A from B 수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 내가 읽은 정보에 없다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11번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휘 문제로 넘어왔네요.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영작 뭐죠? 빈칸을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문맥적 개념 보시면 돼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수잔이 피곤해졌대요. 뭐 때문에요? 그녀의 한 데일리 루틴 밑줄 일상.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뭐 하기로? 떠나기로. For a change. 기분 전환, 변화를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 일상이 지금 어떻길래
좀 떠나야 되겠다. 선택지 1번.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unanimou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unanimous. 3번에 anonymous. anonymous. unanimous, anonymous.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 만장일치. 익명의 anonymous, 익명. 안 될 것 같아요. feasible, 실행 가능한. tedious, 지루한. 따분한. 지루한 일상.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을 추론하는 어휘 문제였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불행하게도 최근에 스캔들, 뭘 포함하는 스캔들, 리카고 회사를 포함해서요. 이 스캔들이 풋두다 놓다 무언가를 이 사람의 엑셀런트한 커리어 경력에 뭐를 둔다고요? 스캔들하고 연결해서요. 1번 어페럴, 의상, 의복, 플러, 결점, pleasure, 기쁨. 엣지 가장자리 있지만 요 뜻 말고 요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위. He has an edge. 그 사람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스캔들하고 연결해서 경력에 뭐가 된다? 흠이 될 거다.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된다. 내용 잘 정리됐죠? 오케이.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어법성 판단입니다. 오류형 어법이고요. 주어 동사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이 의문문에서요. 의문사는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 what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역할이라는 게 빠네요. 주어로서의 역할이냐 목적어로서의 역할이냐인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대상이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요거는 주어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무엇이 모든 학생들을 래프하게 하느냐. 요거 사역동사. 그럼 이제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2개, 원형 부정사 아니면은 과거 분사. 2개를 따지는 기준은 명사 목적어 있냐 없냐 갖고 따지면 되고. 됐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ed 괜찮잖아. 그럼 여기서 낚이는 거다라는 거죠. 뭘 놓쳤을까?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거든. 수동의 형태잖아. left, 과거 분사. 명사 목적어 없으니까. 뭐가 낚였지? 웃다, 울다. 전형적인 일형식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는 뭐가 불가? 수동이 불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고쳤어야 된다? ed를 빼고 원형 부정사 능동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이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형 부정사 아니면 과거 분사 둘 중 하나거든. 그걸 보라는 문법이었었고요. 2번 ask 동사 보자마자 ask 목적어 to 부정사. 이 자리에 이렇게 ing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to 부정사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요.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3번. 자, suffer. 우리 아까 suffer from 있었고요. suffer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목적어 나올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요 suffer이란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갑니다.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하든지 from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목적어를 겪다. 얘는 A로부터 고통받다. 그래서 from이 나올 때는 얘는 자동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 바로 나올 때는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다.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상을 겪었다. 목적어 괜찮고 그런데 대절에 cause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cause 목적어 그렇죠. 오형식 구조 투부정사. 이렇게 from ing 못 씁니다. 이 자리에는 to abandon 이렇게 썼어야 된다. 투부정사로.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정답이겠죠. 자, consider 이 동사는 떠올리셔야 돼요. 세 가지를 제가 쓸 건데요. 목적어 좀 지우고 할게요.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정리해 두시고 또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때 또 적용해 보시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2개 명사 형용사 문법 포인트는 이 자리에 부사는 안 돼요. 또 하나가 consider 다음에는 바로 ing를 목적어로 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야 된다. 문법 포인트 consider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consider all candidates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에 쓰임은 괜찮다. 이때요. 이 consider가 고려하다 이 뜻이거든요. 인지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요. think도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는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think 다음에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건 없습니다만 think는 요거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도 취하고 형용사 보호도 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think까지 좀 묶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컴피턴트의 뜻이 뭐죠? 능력 있는 기억하시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경쟁하다는 영어로 comparative를 쓰죠. comparative 경쟁하는 컴피턴트는 능력 있는 그래서 그 고용주는 틀림없이 모든 candidates 어떤 그 지원자들이 절대적으로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고려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14번 영작형 어법 갑니다. 영작형 어법은 우리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영어 문장에서의 문법적 오류를 찾자. acquaintances 이 단어 외우시고요. 지인, 아는 사람. ask 동사 목적어 다음에 대절. 자, ask는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목적어를 쓰고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목적격 직접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나오는데 요때 대절은 취하지 못합니다. 아마 요거 기억날 거예요. 요 구조 동사, 사람, 대절을 취하는 동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notify, inform, remind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 요때 ask 요청하다의 뜻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투부정사 대절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 대 대신에 if를 써야 된다는 거 1번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2번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반드시 따지셔야죠. 사역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도 되지만 모두 과거 분사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항목 정리됐지? 어떻게 목적어 없다? 죄송합니다. 원형 부정사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요. 과거 분사 목적어 없다. demolish 파괴하다 무엇을 목적어 뒤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demolished 집 건물이 붕괴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2번 틀렸네요. 잘 옮긴 것. 3번 고독은 is thought 요게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이 된다고 뭐라고요? 요게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think,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쓸 수 있다는 거.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야. 수동으로 와도 BPP로 바뀌어도 be thought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 측면을 여긴다, 측면으로 생각된다, 목적 아니니까 목적격 보호, 명사 얼마든지 쓸 수 있다. 3번 정답. 쉬운 문법은 아니죠. 4번. 자, 나온 김에 이제 요거 정리할게요. was reminded that.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필기. 자, 다음과 같은 동사들 remind, 그 다음에 notify, inform, assure, convince, promise, tell. 요 7개 동사는 사람 목적어 뒤에 뭘 사용할 수 있다? 대주어 동사.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대절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 동사는 7개로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하죠. 사람 목적어가 수동의 주어 자리로 나오고 얘가 BPP로 바뀌어도 뒤에 뭐는 있어야 된다? 대절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필기하십시오. 외우면서 remind, notify, inform, assure, convince, promise, tell. 어떤 구조? 사람 대절 구조. 자, 중요한 거, 요 동사는 바로 뒤에 대절을 취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수동태로 바꿔서 뒤에 대절을 취해야 돼. 낚이기 쉽다고요. inform, 나는 알렸다. 뭐를? 대디아를. 영어는 이런 문장 구조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I was informed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람 목적어를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대절이 나오는 거야. inform 다음에 바로 대절 못 써요. remind 다음에 바로 대절 못 쓴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was reminded that 여기까지는 전혀 하자가 없다. 뭐가 틀렸죠? discourage란 단어. encourage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discourage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못 쓰고 뭘 써야 된다? from ing. 그래서 to do는 from doing.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리됐지? 오케이. 자, 요 14번 어려웠던 문제, 13번도 마찬가지고요. 꼭 복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13번도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요 문법 문제들 같은 경우들, 어휘 같은 것들 한번 쫙 추려서 복습하는 거. 이런 게 쭉 쌓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실력이 되는 거죠. 자, 생활 영어입니다. How was your shirt? 셔츠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고 pinch 밑줄. 많이 쓰는 단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꼬집다. 근데 여기에 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신발 좀 작은 사이즈 하면은 발이 꽉 끼어가지고 아픈 거 있죠. 그때 pinch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꼬집다도 pinch고요. 그래서 셔츠 어때요? 팔 아래가 좀 끼는데요. 이 느낌이에요. 1번은 하자 없다. keep up with, 어깨를 나란히 하다. 됐습니까? 예. 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라는 개념도 keep up with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업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keep up with, 수업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늘 내 클래스룸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에이, 너무나 이상하다. 2번 정답. 자전거 수리 가능한가요? 이때 have가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과거분사, 뒤에 명사 목적 없잖아요. 자전거가 수리되는 거니까 수동의 형태. 그래서 월요일까지 자전거 수리 가능할까 했더니요. 이 표현 하나 익히세요. be back up with. 이게 뭐뭐로 밀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문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3번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냐? 머물 계획이 이번 여름에 어디에서 머물 거예요? 그랬더니요. 조그만한 캐빈을 렌트할 거예요. 산속에서. 뭐 우리 그냥 캐빈 하면 이제 오두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요새 보면은 뭐 그냥 펜션 같은 개념도 그 캐빈에 대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죠. 그래서 15번, 15번 정답은 2번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고 자 16번 넘어갑니다. 삽입 빼시고요. 지문부터 읽으세요.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잘 연결되느냐? 아니면 단절이냐? 연결과 단절 항상 마음속에 좀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You don't worry about 걱정하지 않는데요. because 왜요? 네가 케어하기 때문에 뭐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네요. 너는 걱정을 한대요. 왜? 그것이 바로 what 이하기 때문에 what 이하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너는 걱정을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 케어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한다. 뭐 때문에? 쭉 그렇게 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죠.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독해는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은요. 나온 김에 좀 정리하고 가죠. 요 구문이 나와야 돼요. 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요것도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게 but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not a but이에요. 네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쓰라고 그렇게 쭉 배워왔기 때문에 너는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언뜻 선뜻 의미가 딱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영어 독해는 늘 그래요. 도입부가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제 경험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읽어가면서 이게 모르면 하는 거구나. 뒤늦게 추론이 되더라고. 자 갑니다. 걱정은 아주 창의적인 멘탈 프로세스래요. 작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에 대한 플러스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질문, 네가 던지는 질문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뭘 만들어낸다? 걱정을 만들어낸다. 잠깐만 이거 뭐 마이너스 느낌으로 오는 것 같은데 창의적인이라는 개념이 걱정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봅시다. 네가 만약에 묻는다면은 what if question 이건 또 뭐야? 너는 네 마음을 셋업 설치하는 거야. 걱정하도록.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읽히기 시작해요. what if가 뭐야 도대체? 뭐 얘기하려고? 자, 너는 일관되게 질문을 해. what if question을. 이제 what if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hat if. 만약 이러면은 어떻게 되지? what if. 만약 이러면 어떨까? 보세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동차를 충돌시키면은 자동차와 충돌이 되면은 어떨까? 범죄자가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이게 what if question이에요. 이 퀘스천을 만들면 어떻더라고요? 꽤 안 좋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what if phrases는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this 색깔 있는 걸로 동그라미. 늘 얘기하죠. 지시형용사. this, that, such. 뒤에 명사는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요 phrases, what if phrases, what if, what if, what if phrases 있죠? 이번에는 논리의 공백이 없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대요. 네 마음속에서요.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게 다른 시나리오들을 계속 리피트 반복을 시킨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 걱정의 상태를 만드는 거야. what if 질문을 계속하면은
머릿속에 계속 what if만 반복이 되니까 걱정이 늘어나는 느낌. 이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죠? 이러한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영화들 앞에 what if로 걱정이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너를 걱정의 트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걱정에서 빠지지 않게 해준다. 이상한데? 앞에서는 계속 걱정이 되잖아. 근데 갑자기 3번부터 난 여기에서 논리의 공백이 만들어졌다. 단절. 됐습니까? 자, 위로 올라갈게요. 제시문 on the contrary, 이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래요. What would?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자동차에 치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대안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논리의 공백, 요걸 찾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는 these questions는 뭘 받는 겁니까? What if question이 아니고 What would question. What would 요 question이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문제의 정답은 3번. 충분히 잘 유도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17번. 자, 배열 문제. 제시문 읽고 도입부 확인하시고 됐죠? 예. 어떤 게 더 적절할 건가? 자, 여기 이제 시간 순서 전개 방식. 역사성은 시간 순서 전개 방식.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캐피탈 퍼니시먼트 또는 데스 페널티라고 합니다.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관행은 뭐만큼 오래됐다? 정부가 생긴 것만큼 그렇게 오래된 거고요.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겨집니다. 어떻게요? 목적격 보호 논란이 있는 것으로. 하지만 18세기에는 1번 이상하다. 그 논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키워드예요. today, 오늘날.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간 순서 전개 방식. 뭐부터 출발한다? 고대 이래로. 대부분의 정부들은 뭐 했다라고요? 크라임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이게 이제 사형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형제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B번에 보시면은 death penalty 똑같은 단어예요. capital punishment나 사형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고대, 옛날에는 그리고 18세기 중엽에는 하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글의 순서는 옛날에 C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A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게 시간 순서 전개 방식. 정답은 4번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고 18번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 어렵지 않았었죠? 수용에 대한 베니핏을 얘기하는 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적 이점 여기서부터는 정신적 이점. 그런데 갑자기 3번에 공복에 수영을 하면은 이른 아침 수영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영에 대한 멘탈, 피지컬 장점을 얘기하는 글 3번이 너무나 어색하다. 여기서 이제 신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뒤에는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개념.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전후관계 논리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25%요 단어가 키워드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약국 처방전이 컨테인 포함하는데 물질들 어디에서 온 물질? 식물에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런 식물에서 온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두 개의 물질을 제시하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처방전이 어디 식물에서 온 처방전이 어디 하나 두 개겠나? 두 가지를 던져 주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번 앞에는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이 섬은 인구가 10 밀리언, 1000만 명 이상인데 이 인구들 중 대부분은 가난하대요. 그래서 거의 관심을 가질 수 없대요. 환경 보호 이런 거는 마이너스 필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고요? 드라이브 얻는 겁니다. 디라이브 얻다, 획득하다. 뭘? 이 식물 다양성으로부터 베네핏을. 다만 이 식물 다양성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중인데 BING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한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B번은 반대 대조에 놓은 거. 그래서 예시 그리고 반대 대조에 놓은 거 1번이 정답이다. 연결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마지막 20번 선택지 먼저 보시고 명사 중심으로요. 그래서 컴바인의 사용, 노동시간, 노동력을 디미니시했다. 자, 요 색깔이 지금 본문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컴바인의 사용이 초래했다. 많은 감소를 어디에 있어서 시간, 노동력의 감소. 1번은 diminish 감소시키다 내용과 일치. 그 다음에 countries, humid climate의 countries take advantage of 중요한 표현 뭐뭇을 이용하다. 이점을 얻다 아니야. 컴바인을 이용하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take advantage of 뭐뭇을 이용하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컴바인이 적절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적절했다는 거죠. 주로 컴바인은 작동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댐프. 이게 습한. 뭐하고 똑같은 단어? humid. 선택지의 재진술이죠. 본문에는 댐프. 선택지에는 humid. 이용할 수 있다. 2번도 내용과 일치하고요. 3번 컴바인 나왔고요. grain yield. 요게 이제 yield 생산량. 그래서 곡물 생산의 로스 손실을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즉 컴바인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의 손실이 곡물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내용. 본문 두 번째 줄에 이게 대명사 주어는 앞문장 주어 대주 앞주 컴바인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rescue의 뜻이 구조하다. 크랍을 구조할 수 있었다. 크랍을 구조했는데 어떤 크랍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컴바인이 없었다면은 로스트 할 수 있는 로스트 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곡물을 구조했다는 것이니까 곡물 손실을 줄여줬다. 정답은 4번일 거고요. 마지막에서 나옵니다. 컴바인은 늘렸다. burden 부담을. 뭐에 대한 부담이죠? 이 harvest에 대한 그러니까 그 수확된 곡물의 트랜스포트예요. 운송 수단에 대한 부담을 컴바인이 덜어주는 겁니다. other labor 요구되는 트랜스포트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이 됐습니까? 예. 어때다? 과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버든이 부담이 노동력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건 줄어들었다는 거고 이 말은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부담이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됐네요. 이렇게 해서 1주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2주차 해설 강의에서 만나자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